예, 이번 시간에는 재분배 역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소득세무 관련해서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이 재무의 역설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러니까 스웨덴의 유명한 사회복지학자인 코르피아 팔메가 98년도에 발표한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이라는 논문에 근거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은 급여를 빈민들에게 표적할수록 그리고 모두의 똑같은 공적 이전을 제공함으로 평등을 이루어 할수록 실제로는 평등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설을 보여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표적화 모델, 즉 사직급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집단만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대단히 선별적인 그런 어떤 급여를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표시가 모델은 빈자들을 우대함으로써 빈자들의 이익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 노동자들 및 중산층들의 이해관계와 빈자들의 이해관계 간에 영합적 갈등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표적화에다가 재배 규모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뭐 이들의 어떤 핵심적 주장을 size redistribution thesis 이게 복지의 크기죠. 복지의 크기 재분배 태제 그렇게 그런 이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딕 국가의 포괄적 모델, 즉 스칸나비아 3인조 국가의 포괄적 그 모델을 포괄적 모델, 인컴패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은 단순 평등 모델, 이렇게 베버리지 모델이에요. 그리고 마태 모델은 소득 비례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 사회복지사를 통해 살펴봤듯이 노르딕과의 포괄적 모델은 이 베버리지 모델과 소득 비례 모델을 결합한 거죠. 그래서 가장 재분배적이다. 가장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고 따라서 정치적 정당 수준도 높다. 그러니까 포괄적 모델에서 복지과 영역이 훨씬 크기 때문이며 또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간층, 고소득층을 한 책에 함께 묶어 사회 계급 간의 연합을 촉진하고 중산층 및 고소득층이 체계로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얘들이 분류한 그 다섯 개 모델이죠. 다섯 개 모델 하나는 타겟티드 모델, 선별적 표적화 모델이죠. 다른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볼런티 스테이트스 버사이다이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국가가 임의로 사실은 보조를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퍼라티즘 유럽 대륙 국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베이스 시큐리티 모델이고 그 다음 인컴패스 포괄적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격의 기초가 타겟티드 모델에서 표준화 모델에서는 욕구를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의적이고 국가가 임의로 이제 보조하는 모델은 뭐 멤버십이나 컨트리뷰션 예를 들면 이것은 사실은 이 모델은 본격적인 자본주의 이전에 사실은 존재했던 그런 되게 뭐 19세기 정도에 존재했던 예를 들면 숭례공 조합에 대해서 숭례공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그게 우회조합 같은 건데요. 대상으로 우회조합 같은 우회조합의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퍼라티즘 모델은 뭐 많이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직종 간의 직종 뭐 다양한 어떤 직종을 대상으로 해서 어, 어느 날그 헬스케어 쪽에 유럽 대륙과 전형적으로 이런 특징을 연금들복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어떤 직종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종 집단이 각각의 독자적인 그런 어떤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시큐리티 모델은 이건 베버리지 요것은 뭐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해서 영국에 처음 뭐 영국에서 좀 등장하거나 아니면 20세기 초반경에 사실은 뭐 스웨덴 같은 데서 좀 등장한 경우도 역사적으로는 좀 기원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플랫레이트 약간의 정액을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어떤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험 방식 컨트리뷰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계 기초연금은 이게 조세에 기초한 제도가 아니고 기여하는 그런 어떤 제도로 되어 있죠. 잉크밴드 모델은 뭐 노린국가의 모델이고 이것은 연금제도 있어서 플로레이트 증액의 기초연금 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2층에 소득비 연금이 결합되는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건 그림으로 알기 쉽게 그린 거죠. 타겟티드 모델, 표준화 모델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례는 호주가 되겠습니다. 호주가 부조형 그런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고 부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비어 있는 부분은 여기서 비어 있는 부분은 이것은 대상자 제외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선은 플랫 레이트고 수직선은 소득 비례 섞기란 뜻이 되겠습니다. 소득 비례 섞기죠. 인컴패스기 1층이 플랫 레이트고 2층이 소득 비례 섞기죠. 베스트 시큐리티는 전체가 다 말하자면 약간의 정액의 어떤 급여를 대상자 전부에게 지급하는 그런 모델이 바로 베스트 시큐리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 임의적으로 특정한 어떤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뭐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퍼레티즘에서 요 선이 그러니까 요게 일종의 요게 사선이 바로 이제 직종 단위로 직종을 각각의 직종들이죠. 이 직종, 이 직종, 이 직종들이죠. 이런 직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불직종 간의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코퍼레티브 모델의 특징이고 코퍼레티즘 모델에서는 이게 되게 정규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에 그만큼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죠. 사각지대가 바로 되게 비정규직,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비정규직 일부는 복지급여 대상이 되지만 하지만 복지급의 수준 뭐 같은 것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코르피아 팔메가 분석한 페이퍼 논문에 나오는 것인데 요게 처음에는 불평등 진익에서 측정한 불평등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빈곤율이래요. 그래서 포괄적인 모델, 코퍼레티즘 모델, 베이직 시큐리티 모델, 표준화 모델. 그래서 진위계수 그리고 진위계수도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진위계수와 그리고 빈곤율, 그 다음에 25세, 59세, 59세 연령 집단의 빈곤, 진위계수와 빈곤율, 그 다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진위계수와 빈곤율 표를 대충 한 85년도 시점에서 정리한 그런 어떤 표가 되겠습니다. 뭐 이걸 보시면 역시 잉크패스 포괄성 모델에서 빈곤의 정도가 낮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코브라짐 모델도 약간 좀 임금의 모델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고, 예, 뭐 그 다음에 백시큐리티 모델도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타겟티드 모델도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정리하면 뭐 스미딩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부자들과 빈자들 간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지면 부자들은 표준화 모델을 이탈하여 그들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말하자면 민간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험제도나 값비싼 보험료 서비스 구입하거나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적 분할을 재생산하는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과 보편적 불평등 간의 관계를 보면 빈민들뿐 아니고 중상위층 사람들 기준에 맞춘 양질의 급여, 그러니까 빈민들이 아니라 중간층 사람들의 기준에 맞춘 양질의 급여와 서비스는 빈민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따라 사회 동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어떤 긍정 효과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분절적이고 표적화된 혹은 특수주의적 체계는 사실상 불평등을 강화한다. 그래서 보편주의적인 서비스 공급은 가계추를 초래한 사건들로부터 부자 빈자들 모두를 보호한다. 특히 빈자들로 하여금 그런 보편적 서비스가 없었더라면 포기에 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동시에 중상층의 소득도 보호해준다. 그래서 아동급여나 가족수당과 같은 보편적 현금 이전은 사회 전체 이익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재분배 효율성 개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일정한 어떤 복지 지출이 그러니까 유사한 수준의 복지 지출을 제공하는 그런 나라들끼리도 사실은 재분배 효율성 정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게 재분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체로 역시 이제 진위계수, 시장 소득에 따른 진위계수와 그리고 가처분 소득에 따른 진위계수 간의 차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뭐 최근에 발표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스쿠의 각국가, OECD 각국가, OECD 전체를 포함한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미국을 포함한 유럽 대륙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95년과 2000년, 2005년, 2010년도에 걸쳐서 재무 효율을 측정한 것이죠. 그게 일정한 급여, 그러니까 나라들에 따라서 어떤 제도, 워낙 이제 사회보장 제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이제 구조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회보장 제도의 구조에 따라서 재무 효율성이 낮게 다르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남부 유럽의 국가들은 꽤 많은 그런 어떤 복지 지출을 사용하면서도 그래서 하면 그 어, 불평등 효과를 크게 줄이지 못하는 그게 바로 재무 효율성이 낮은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뭐 유럽 대륙 국가 그 삼인주 국가들의 효율성은 비교적 좀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사용한 일단 데이터가 이게 SWID라고 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인데 이게 엘라이즈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 결합한 그런 데이터예요. 여기 또 사회적 이전은 현물 급여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금 급여만 고려하고 조세도 직접세만 고려한 그러니까 뭐 부가세나 이런 세는 고려하지 않고 직접세만 고려를 한 주로 이제 개인소득세가 되겠죠. 주로만 고려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한 재원의 절대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소득의 진입계수와 가처분소득 진입의 차이를 계산해서 절대적 효율성이다. 재원의 절대적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예, 일단 뭐 2010년도 가장 비교적 최근에 보면 가장 재무 효율성이 뛰어난 나라 아일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2위가 호주예요, 호주. 호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역시 역시 어쨌든 재무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 부정의 복지국가도 꽤 사실은 재무 효율성이 뛰어난 그런 어떤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보면 뭐 95년대는 5위였다가 2000년대 1위였다가 2005년대 2위였다가 2010년대 2위였어요. 2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3위를 보면 네덜란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뭐 시간이 갈수록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어떤 케이스예요. 4위는 스웨덴이 되겠습니다. 5위는 덴마크예요. 6위는 벨기에예요. 뭐 이렇게 쭉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7위는 노르웨이로 되어 있고요. 8위는 핀란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노르딕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9위는 뭐 포르투갈로 되어 있네요. 9위는 되어 있고 10위가 독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위가 독일로 되어 있고 11위는 캐나다로 나타납니다. 캐나다로 나타납니다. 12위는 헝가리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것만 보면 어쨌든 재무 효율성 개념이 어쨌든 이게 좀 한계가 있는 이런 어떤 재분배 구조를 보여주는데 약간의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다라는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역시 이제 빈곤 불평에 대한 복지가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체제별로 복지의 영향은 뚜렷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들어 불평의 정도는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